7명이 죽어나간 한국판 콘크리트 살인사건, 응암동 의류공장 사건을 아시나요? 놀랍고도 기묘한 절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듣지 마. 1999년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 인근 한 다세대 주택. 의류 사업을 하던 40대 김모 씨는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입주합니다. 지하이긴 했으나 저렴한 월세에 이미 공장으로 세팅되어 있어 의류공장으로 매우 좋은 조건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가 이곳의 마지막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주 후 얼마나 지났을까? 사장 김 씨와 9명의 직원들은 이곳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야근 중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텅 빈 창고에서 들리는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머리를 풀어헤치고 꿈에 찾아오는 중년 여성. 종업원들은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중년 여자 귀신의 얼굴이 보여 기절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괴한 현상을 겪던 와중에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000년 교통사고 1명 사망, 2001년 각각 간암, 폐암 2명 사망, 2002년 네 번째 직원 최 씨까지 당뇨로 사망하면서 평화롭던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하 공장에 여자 귀신이 출몰하여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었죠. 동네에서는 흉가라며 기피 대상이 되었고 방송국에 이 집이 제보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난리통 속에 사장 김 씨 또한 멀쩡하지 못했는데요. 원인 모를 가슴 통증을 겪었으며 90kg에 건장했던 체격은 40kg까지 빠지게 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종업원 4명의 갑작스런 사망과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들. 남아있던 종업원들은 당장 짐을 싸 공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해 7월, 결국 김 씨는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같은 건물에 있던 상가와 원룸 세입자들도 탈출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건물은 텅 비게 되었고 6개월 이상 누구도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쯤 되자 건물주 장 씨는 공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결정합니다. 건물을 깨끗이 단장해서 다시 세입자를 받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문제의 공장이 있던 지하는 깨끗한 원룸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해 9월, 업자를 불러 지하 곳곳을 체크하던 장 씨. 그런 그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단 및 창고 공간에 높이 60cm, 길이 40cm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색하게 튀어나와 있던 것이죠. 이상함을 느낀 장 씨는 업자에게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부숴달라 요청하고 업자는 곡괭이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났을까? 콘크리트 구멍 사이로 역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구멍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장 씨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사람의 발목 하나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부서지며 나타난 건 비닐에 쌓인 겨울 점퍼 차림의 여자 시체. 분명히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안매장당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경찰이 출동합니다. 발견된 시신은 웅크린 채 딱딱하게 굳은 미라였는데요. 머리 옆쪽은 강하게 둔기로 맞은 듯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신원 파악을 시도했지만 시신이 밀폐된 장소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에 정밀부검을 맡기게 되는데요. 시신의 피부가 뼈에 눌러붙어 있어 지문 채취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수는 시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알코올에 불리고 결국 지문 대조에 성공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50대인 것으로 추정, 실종 가출자 명단을 대조했고 일치하는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피해자는 1997년부터 행방이 묘연한 50대 여성 이모 씨.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 씨가 5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으며 시신이 입고 있던 점퍼는 피해자가 집을 나갈 때 입고 있던 옷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세입자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인데 경찰은 지하 세입자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지하 세입자 2명이 사망했었다는 것입니다. 1992년 장모 씨, 대전의 한 기도원에서 목을 매 자살. 1994년 두 번째 세입자 박모 씨, 암으로 사망. 그리고 이어서 사건의 핵심이 될 세 번째 세입자 고모 씨.
1996년 내연남 지씨와 동업으로 스웨터 공장을 운영했으며 사업이 어려워지자 내연남 지씨에게 공장을 넘긴 전력이 있습니다. 1997년 사건 발생 당시 세입자였던 고모 씨를 찾아간 경찰. 정황상 고모 씨가 공장을 운영할 때 피해자가 묻혀 죽었는데도 그녀는 강하게 발뺌합니다. 경찰은 고모 씨가 사건의 핵심이라 판단해 강하게 추궁하는데요. 결국 고모 씨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시기에 사업이 잘 안 되어 같이 운영하던 내연남 지씨에게 공장을 넘겼으며 지씨는 공장을 이어받아 창고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지씨와 피해자는 채무관계로 얽혀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경찰은 곧장 지씨의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지씨의 부인은 무당이었으며 남편 지씨를 본인의 신당에 몰래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숨어 지내던 지씨의 검거에 성공합니다. 체포된 지씨는 5년간 밤낮 없이 원혼에게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살해 이유는 채무관계였던 이씨의 빚독촉이 계속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지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로도 해당 다세대 주택은 무당을 불러 굿도하고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대를 노력했지만 6년간 공실 상태로 있다가 현재는 대규모 개발로 아파트가 되었다고 하네요. 절든마 절든마 절든마